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온 거야? 여긴 군부대야! 군부대 정문. 민간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연대장을 찾아왔습니다. 여자가 뭘 알아? 당장 돌아가! 연대장이 직접 나와서 모욕을 합니다. 162cm 작은 체구, 평범한 아줌마 복장. 하지만 그녀가 K2 소총을 든 순간 부대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탕탕탕, 기계 같은 연사, 열발 만발, 전부 정중앙. 이 아줌마 뭐야? 정체가 뭐길래? 다음 날 아침, 그녀가 군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부대의 군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깨에 별 2개, 육군 소장, 대한민국 최초 여성 사단장. 한태준 대령, 당신 부대의 여군이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27년의 군경력 대령이 무릎 꿇은 날, 그녀는 왜 3일간 신분을 숨겼을까요? 흥미진진한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7시 30분, 육군 보병연대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25년 만이구나. 서연은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문을 처음 통과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그녀는 23살의 소위였죠.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전투병가냐? 첫날부터 들었던 말이었어요. 선배 남군 장교가 비웃듯 던진 한마디였죠. 서연은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어요. 증명해 보이겠다. 그 다짐이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육군 최초의 여성 보병사단장. 어깨에 달린 별 2개가 그 증거였죠. 서연은 사복 차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청바지와 흰 블라우스, 그리고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 평범한 아줌마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선택한 옷이었어요. 핸드백 속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증도 함께요. 하지만 아직은 꺼낼 때가 아니었죠. 정문에는 젊은 일병이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2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어요. 서연이 다가가자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민간인은 출입이. 연대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일병의 표정은 더욱 당황스러워졌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서연이 민간인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일병은 신분증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최서연. 아줌마 약속은 있으신가요? 아줌마.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25년간 이런 일을 수없이 겪었으니까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일병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상황실 정문입니다. 민간인 여성분이 연대장님을 만나러 왔다는데요. 무전기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약속도 없이? 돌려보내. 서연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그녀는 일병을 바라보며 말했죠. 제가 직접 연대장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아줌마, 그건 안 돼요. 규정상.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대 안에서 큰 지프차가 나왔어요. 차가 정문 앞에 멈추자 뒷좌석에서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대령 계급장 한태준 연대장이었어요. 태준은 188cm의 큰 키에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아니, 오만함이라고 해야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162cm의 작은 키, 평범한 아줌마 차림. 태준의 눈에 무시가 가득했어요. 뭐야, 이 아줌마는? 일병이 경례를 하며 보고했습니다. 연대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는데 약속은 없다고 합니다. 태준이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 민간인들은 군대를 뭘로 보는 거야? 그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키 차이가 26cm나 났어요. 태준은 일부러 가까이 서서 위압감을 주려 했죠.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군부대죠. 서연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럼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란 것도 알겠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태준이 비웃었어요. 중요한 일? 아줌마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때 태준의 부관이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연대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태준이 손을 휘저었어요. 아줌마, 난 바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공문 보내든지 해. 군대는 아줌마들이 찾아와서 떼쓰는 곳이 아니야.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성차별 문제로 왔습니다. 이 부대의 여군 처우에 대해. 뭐?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여군? 아줌마가 여군에 대해 뭘 안다고? 그가 부관과 일병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들었어? 이 아줌마가 여군 문제를 얘기한대. 일병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부관은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죠. 태준이 다시 서연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무시하는 눈빛으로요. 아줌마, 충고하는데 군대 일에 참견하지 마. 여자들은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모른다고요? 서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래, 몰라. 특히 아줌마 같은 민간인은 더더욱 모르지. 여자들은 체력도 약하고 정신력도 약해.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야. 서연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제? 뭐가 문제야? 사실을 말하는 게 문제야? 태준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이 연대를 10년째 이끌고 있어. 여군들, 맨날 울고불고 힘든 훈련은 못하겠다고 징징거리고 생리휴가 달라고 떼쓰고. 그게 군인이야? 서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팔 정도로 세게요. 여군도 똑같은 군인입니다. 똑같은 군인? 웃기지 마. 태준이 크게 웃었어요. 여자가 총을 제대로 쏠 수 있어? 40kg 군장 메고 행군할 수 있어? 백병전에서 남자를 이길 수 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보여주겠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태준이 시계를 봤어요. 회의에 늦겠네. 야, 일병. 예, 연대장님. 이 아줌마 정문에서 내보내. 그때 서연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태준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 아줌마가 군사회의에 참석하고 싶다고? 네. 여군 문제를 논의한다면서요? 실제로는 그런 안건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일부러 던진 미끼였죠. 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씩 웃었어요. 좋아. 특별히 구경시켜주지. 아줌마가 군대를 얼마나 모르는지 깨닫게 해주겠어. 부관이 당황했습니다. 연대장님, 민간인을 회의에. 괜찮아. 어차피 중요한 회의도 아니고 이 아줌마한테 현실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서연은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계획대로였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길, 복도를 지나가면서 여러 군인을 만났어요. 모두가 서연을 이상하게 쳐다봤죠. 민간인 아줌마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이미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령, 중령, 대위, 모두 남자였어요. 단 한 명, 구석에 앉은 여군 대위만 빼고요. 연대장님, 이분은? 정민호 소령이 물었습니다. 그는 작전과장이었어요. 35살의 젊은 장교였죠. 태준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잠깐 구경하러 온 민간인이야. 여군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간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간인이 왜? 여자분이네요. 태준이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앉아. 구석에. 서연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로 여군 대위 옆이었어요. 대위는 서연을 슬쩍 봤다가 고개를 숙였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 달 훈련 계획을 논의하겠다. 태준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야간 침투 훈련, 실사격 훈련, 행군 훈련. 이번엔 강도를 높일 거야. 한중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연대장님, 여군들은 어떻게 하죠? 특히 야간 훈련은. 태준이 짜증난 표정을 지었어요. 여군? 당연히 빼지. 야간에 여자들 데리고 훈련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여군은 제외하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태준이 비웃었어요. 아줌마, 조용히 있어. 구경만 하라고 했지 끼어들라고 한 게 아니야.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궁금해? 좋아, 가르쳐주지. 태준이 일어섰어요.
여자들은 밤에 무서워해. 어둠 속에서 패닉에 빠져. 그리고 체력이 약해서 야간 행군을 못 따라와. 이해했어? 여군 대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뭐? 여군이 패닉에 빠지고 못 따라온 실제 사례가 있냐고요. 태준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아줌마, 내가 10년간 군대 생활하면서 봐온 거야.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민호 소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작년에 김 대위님이 야간 훈련에서 1등 했었는데 그가 여군 대위를 가리켰습니다. 태준이 소령을 노려봤어요. 그건 예외야. 대부분의 여자는 못한다고. 서연이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태준이 물었습니다. 메모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내용이라서요. 사실 서연은 녹음기도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태준은 내내 여군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여군 대위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준이 말했어요. 어때, 아줌마?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니까 식당 구경도 시켜주지. 병사들이 뭘 먹는지 보여주겠어. 식당으로 가는 길. 서연은 여군 대위와 나란히 걸었어요. 힘드시죠?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위가 놀란 눈으로 서연을 봤어요. 아, 네. 아니, 괜찮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수진 대위입니다. 수진 대위님, 야간 훈련 1등 축하해요.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가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여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석진 곳에 따로 모여 있었죠. 태준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봐, 아줌마. 여자들끼리 따로 먹지? 왜 그런지 알아?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들이 불편해하거든. 여자랑 같이 먹으면. 한 젊은 여군이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군의 눈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죠.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2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기 있는 여군들 대부분 행정병이야. 전투병과는 거의 없어. 왜? 여자는 전투를 못하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군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특히 사격. 여자는 총을 무서워해. 반동을 못 견뎌. 그래서 사격 훈련 때마다 꼴등이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당연하지. 내가 직접 봤어. 여자가 총 쏘는 거 보면 한심해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여군 일병이 일어섰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대장님, 저는 사격 잘합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태준이 그 일병을 노려봤습니다. 뭐? 너 누구야? 이지은 일병입니다. 지은이? 아? 내가 사격을 잘한다고? 태준이 크게 웃었어요. 좋아, 내일 증명해봐. 사격장에서. 못하면 모두 앞에서 사과해.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겠습니다. 서연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일 모든 것을 바꾸겠다. 식당을 나오면서 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알겠지? 여자는 군대에 맞지 않아. 특히 아줌마 같은 민간인은 더더욱. 그가 서연을 내려다봤어요. 내일 오지 마.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꼭 오겠습니다. 사격장에. 뭐? 왜? 구경하고 싶어서요. 여군이 정말 못 쏘는지. 태준이 코웃음을 쳤어요. 좋아. 와서 똑똑히 봐. 현실을. 서연은 부대를 나왔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높은 담장과 철조망. 그 안에 갇혀있는 여군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영숙 언니? 나야, 서연이. 전화 너머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지내? 박영숙. 서연의 사관학교 선배였어요. 지금은 전역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죠. 언니, 내일 시간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내일. 큰일을 하나 할 것 같아. 영숙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는 서연을 잘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 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요. 그 부대 같구나. 한태준이 있는. 응. 어땠어?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25년 전이랑 똑같아. 아니, 더 심해. 서연아. 언니,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내일 다 보여줄 거야. 영숙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래. 내가 누군데? 육군 최초 여성 사단장 최서연이잖아.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언니.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뀐다. 그녀는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소위 시절 선배가 했던 말. 여자는 약해. 포기해. 그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훈련했습니다.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했죠. 사격장에서 밤늦게까지 연습했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일 때까지 40km 군장을 메고 매일 10km를 뛰었습니다. 쓰러질 때까지. 그 결과 서연은 최고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편견은 남아 있었죠. 내가 특별한 거야. 다른 여자는 못해. 그 말이 가장 싫었습니다. 서연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회를 얻었을 뿐이었죠. 이제 그녀는 다른 여성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옷장을 열었어요. 군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별 2개가 빛나는 정복. 그녀는 군복을 쓰다듬었어요. 내일은 이걸 입어야겠네. 서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47살의 중년 여성.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젊었어요. 한태준 대령, 당신은 큰 실수를 했어. 나를 그저 아줌마로 본 것. 그녀는 서랍에서 사격 기록부를 꺼냈어요. 육군 사격대회 7연속 우승 최서연. 내일 보여주겠어.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으니까요.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그날이. 다음 날 오전 9시. 서연은 다시 연대 정문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사복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점이 있었죠. 검은색 운동복 위에 얇은 바람막이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운동화를 신었어요. 마치 운동하러 온 평범한 아줌마처럼 보였죠. 정문의 일병이 서연을 알아봤습니다. 아, 어제 오신 분이시네요. 네, 연대장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일병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어제 연대장의 허락이 있었기에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격장은 동쪽 끝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부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멀리서 구령 소리가 들렸죠. 병사들이 아침 체조를 하고 있었어요. 걸어가는 길에 많은 군인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서연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민간인 아줌마가 왜 여기에? 그런 눈빛이었죠.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사격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태준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간부들이 줄지어 있었죠. 마치 구경거리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오, 아줌마 정말 왔네? 태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그래, 좋아. 오늘 제대로 보여주지. 여자가 왜 군대에서 무능한지. 그때 떨리는 발걸음으로 누군가 다가왔어요. 이지은 일병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어제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일병 이지은 도착했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어요. 태준이 씩 웃었습니다. 벌써 떨고 있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참고 있었죠. 서연이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지은이 서연을 봤어요. 낯선 아줌마의 따뜻한 눈빛에 잠시 놀랐죠.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어요. 태준이 손뼉을 쳤습니다. 자, 시작하자. 일병 이지은, 사격 준비.
사격 교관이 K-2 소총을 가져왔어요. 지은이 총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게 때문에 살짝 휘청했어요. 꺼봐. 총도 제대로 못 들어. 태준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간부들이 웃었어요. 지은이 엎드려싸 자세를 취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조준이 잘 안 됐어요. 서연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저 아이 실력은 있는데 압박감 때문에 사격 개시 탕, 탕, 탕. 지은이 방아쇠를 당겼어요. 10발을 모두 쐈습니다. 표적을 확인하러 간 교관이 돌아왔어요. 10발 중 4발 명중입니다. 실망스러운 결과였어요. 태준이 크게 웃었습니다. 맞지? 이게 여자야. 10발 중 4발. 병사 평균도 안 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내가 어제 뭐라고 했지? 사격 잘한다고 했잖아. 태준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어요. 이게 잘하는 거야? 지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죠.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저도 한번 쏴보고 싶은데요. 사격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이 서연을 봤어요. 그의 눈에 놀람이 스쳤죠. 뭐? 아줌마가 총을 쏘고 싶다고? 네. 하하. 이거 재밌네. 민간인 아줌마가 총을 쏘겠대. 간부들도 웃었어요. 연대장님, 민간인은 안 되는데. 한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준이 손을 휘저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특별히 허락하지. 아줌마가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주는 것도 교육이야. 그가 서연을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줌마, 총 쏴본 적 있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전에 좀. 오래전? 뭐, 유원지에서 장난감 총이라도 쐈나? 태준이 또 웃었어요. 좋아, 쏴봐. 하지만 다치면 책임 못 져. 서연이 K2 소총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총을 받는 자세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정민호 소령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서연이 엎드려싸 자세를 취했어요. 완벽했습니다. 팔의 각도, 어깨의 위치, 다리의 벌림. 교과서에 나올 만한 자세였어요. 교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세가. 태준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그냥 쏘게도. 어차피 못 맞출 거야. 서연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탕. 첫 발이 나갔어요. 탕, 탕, 탕. 리듬이 완벽했습니다. 반동 제어도 훌륭했어요. 총구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10발을 모두 쐈습니다. 사격장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서연을 쳐다봤죠. 교관이 표적을 확인하러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외쳤어요. 10발 전부 명중. 그것도 모두 10점 관역. 침묵.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다시 확인해. 교관이 다시 뛰어가서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10발 모두 정중앙. 완벽한 명중입니다. 서연이 일어났어요. 총을 교관에게 돌려주며 담담하게 말했죠. 운이 좋았네요. 운이라고? 누가 봐도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랜 훈련의 결과였어요. 태준이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이건 우연이야. 초보자의 행운이지. 그가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한 번 더 쏴봐. 이번엔 서서 쏴 자세로. 서서 쏴는 엎드려 쏴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몸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녀가 다시 총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서서 쏴 자세를 취했습니다. 또다시 완벽한 자세였어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고 팔꿈치를 몸에 밀착시켰죠. 탕, 탕, 탕. 10발을 쐈습니다. 교관이 이번에는 뛰어가지도 않았어요. 망원경으로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10발 전부 명중. 또 10점입니다. 이제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간부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정민호 소령은 서연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저 자세, 저 호흡. 일반인이 아니다.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그때 서연이 말했습니다. 연대장님,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뭐? 이동사격이요. 이동사격은 움직이면서 쏘는 고급 기술이었어요. 특수부대도 어려워하는 기술이었죠.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아줌마가 이동사격을? 불가능해. 해보겠습니다. 서연이 사격장 시작 지점으로 갔어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면서 총을 들었어요. 표적이 나타나자마자 탕, 탕, 정확히 명중. 다음 표적으로 이동. 탕, 탕, 또 명중. 서연은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부드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5개 표적 10발. 모두 명중이었습니다. 사격장에 있던 병사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우와, 대단하다. 저게 어떻게 가능해? 심지어 여군들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 아줌마, 누구예요? 모르겠는데. 정말 멋있어요. 지은도 눈물을 닦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경외감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태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사격은 됐어. 하지만 체포술은 어때? 그가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군인은 사격만 하는 게 아니야. 근접 전투도 할 수 있어야지.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김병장. 예, 연대장님. 김병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180cm가 넘는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체포술 교관이었죠. 김병장, 이 아줌마랑 체포술 시범 한번 보여줘. 김병장이 당황했어요. 연대장님, 민간인 여성분인데. 괜찮아. 아줌마도 동의하지? 태준이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죠.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쳤다. 160cm 아줌마가 김병장이랑? 김병장은 정군 체포술 3등인데 서연과 김병장이 매트 위에 섰어요. 키 차이가 20cm 이상 났습니다. 체중 차이는 더 컸죠. 김병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연대장님 명령이라. 괜찮아요. 전력으로 하세요. 네, 전력으로 하라고요.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김병장이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서연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시작. 김병장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빠른 주먹이 서연을 향해 날아왔어요. 그런데 서연의 몸이 물처럼 흘렀습니다. 주먹을 피하면서 동시에 김병장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몸을 돌리며 쾅! 김병장이 매트에 넘어졌습니다. 1초, 단 1초 만에 승부가 났어요. 김병장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건 다시 해요. 서연이 말했어요. 김병장이 이번엔 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발차기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예상한 듯 옆으로 피했죠. 그리고 김병장의 다리를 걸며 또다시 쾅! 김병장이 다시 넘어졌어요. 이번에도 1초. 병사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게 가능해? 3번째, 4번째, 5번째. 김병장은 계속 넘어졌어요. 단 한 번도 서연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김병장이 일어나며 경례를 했어요. 제가 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이 가득했죠. 태준의 다리가 떨렸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줌마가 이럴 수는 없었죠. 정민호 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우셨나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래전에 조금 배웠어요. 조금이라고 하기엔. 그때 한 여군 중사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분. 하지만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거죠.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누구야? 서연이 태준을 똑바로 봤어요. 저는 그냥 최서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최서연? 그게 누군데? 아직은 알려드릴 때가 아니에요. 서연이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직도 풀이 죽어있는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은 씨, 다시 한번 쏴보세요. 네. 하지만 전 이미. 괜찮아요. 이번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총을 들었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호흡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아니에요. 압박감 때문에 못한 거예요. 실력은 있어요. 서연이 지은의 자세를 살짝 교정해줬어요. 어깨에 힘 빼고 자연스럽게. 지은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당신이 여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그 말에 지은의 눈빛이 변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믿어보세요. 자기 자신을. 지은이 조준을 했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탕, 탕, 탕. 10발을 쐈습니다. 교관이 확인하고 외쳤어요. 10발 중 8발 명중. 지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제가 해냈어요. 서연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사격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줌마 대체 누구야? 전직 특수부대 아니야? 아니면 국정원? 여군들은 특히 흥분했어요. 정말 멋있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김수진 대위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연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내일 알게 되실 거예요. 내일이요? 네. 내일 훈련장에서요. 태준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아, 이게 끝이 아니야. 그가 서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내일 종합훈련이다. 거기서 증명해봐. 종합훈련이요? 그래. 행군, 사격, 전술, 모든 걸 하는 거야. 여자가 정말 군인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 당신 혼자가 아니야. 여군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해. 태준이 비열하게 웃었어요. 여군 5명과 팀을 만들어. 그리고 우리 최정의 팀과 대결하는 거야. 간부들이 놀랐습니다. 연대장님, 그건 너무. 닥쳐. 내가 결정했어. 서연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지은, 수진 그리고 다른 여군들이 서 있었죠. 어때요? 같이 하실래요? 지은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다른 여군 3명도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겠습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내일 보여주죠.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걸. 태준이 이를 갈았습니다. 내일이 너희들의 마지막이 될 거야. 서연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 그리고 연대장님. 뭐? 내일은 제가 다른 옷을 입고 올게요. 다른 옷? 서연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제 진짜 옷이요. 그녀가 사격장을 나갔어요. 뒤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혼란스러워했죠. 진짜 옷이 뭐지? 저 사람 정체가 대체 뭐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뭔가 큰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 부대를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요. 셋째 날 아침 6시. 훈련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소문이 퍼진 거죠. 민간인 아줌마와 여군팀이 최정의 팀과 대결한다는 소식이요. 병사들이 335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하는 거래? 미쳤다. 여군팀이 어떻게 이기겠어? 그래도 어제 그 아줌마 봤잖아. 장난 아니던데. 안개가 자욱했어요.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훈련장의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태준이 훈련장 중앙에 섰어요. 그의 옆에는 6명의 정예 병사가 있었죠. 모두 190cm에 가까운 거구들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태준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렸어요. 여자들이 왜 군대에 어울리지 않는지 확실히 보여주겠어. 그때였습니다. 훈련장 입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여군 5명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지은, 수진 그리고 다른 여군 3명. 그들은 완전 군장을 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어제와 달랐습니다. 눈빛에 자신감이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군복을 입은 누군가가 걸어왔습니다. 정복이었어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군복 차림. 그리고 어깨에는 별 2개. 누군가 작게 외쳤습니다. 소장 계급장이었어요. 서연이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162cm의 작은 키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거대했어요. 태준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소장님?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말이 안 돼. 소장이 왜 여기에? 정민호 소령이 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초 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최서연 소장님. 뭐? 태준이 정민호를 봤어요. 육군 최초 여성 보병사단장 최서연 소장님이십니다. 훈련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 보병사단장 최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서연이 완전 군장을 들어 올렸어요. 40kg이 넘는 무게였죠. 그녀가 군장을 메었습니다. 작은 몸이 살짝 휘청했지만 곧 균형을 잡았어요. 시작하겠습니다. 태준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사단장님, 이건 연대장님이 제안하신 대결 아닌가요? 서연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계속하시죠. 태준이 침을 삼켰어요. 이미 화살은 쏘아진 상태였죠. 좋습니다. 1단계 OKM 행군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남군 정예팀이 먼저 뛰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죠. 매일 훈련해온 코스였으니까요. 여군팀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서연이 선두에 서서 페이스를 조절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은 40kg 군장을 짊어지고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 둘. 서연이 구령을 외쳤어요. 여군들이 그 리듬에 맞춰 뛰었습니다. 1km 지점. 남군팀이 앞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죠. 2km 지점. 여군팀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힘들어했어요.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떨렸죠. 서연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은,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호흡을 조절해.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어. 서연의 조언을 따르자 호흡이 편해졌어요. 3km 지점. 이제 두 팀이 나란히 달렸습니다. 남군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군들이 따라온다고? 말도 안 돼. 4km 지점. 놀랍게도 여군팀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리드가 완벽했어요. 그녀는 팀원들의 상태를 계속 체크하며 페이스를 조절했죠. 마지막 1km. 서연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야. 힘내. 여군들이 힘을 냈어요.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여군팀이 먼저였어요. 2단계 전술훈련.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술훈련은 모의 전투 상황이었습니다. 적진을 공략하는 시나리오였죠. 남군팀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들은 교과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엄폐, 사격, 전진. 무난했죠. 시간 15분 23초. 이제 여군팀 차례였어요. 서연이 팀을 모았습니다. 들어봐. 우리는 다르게 갈 거야. 그녀가 땅에 전술을 그렸어요. 정면 돌파가 아니라 측면 우회. 수지는 왼쪽, 지은은 오른쪽. 하지만 그건 위험한데. 내가 중앙에서 주의를 끌게. 믿어. 시작 신호가 울렸어요. 서연이 중앙으로 돌진했습니다. 엄청난 속도였어요. 마치 표범처럼 날렵했죠. 적군 역할의 교관들이 당황했습니다. 뭐야? 혼자 온다고? 그 순간 양측면에서 여군들이 나타났어요. 완벽한 협동 작전이었습니다. 서연이 연막탄을 던졌어요. 시야가 가려지자 여군들이 빠르게 전진했죠. 불과 8분 만에 목표 지점을 점령했습니다. 8분 17초. 교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어요. 남군팀의 절반 시간이었습니다. 병사들이 환호했어요. 대박! 어떻게 저게 가능해? 전술이 완전 달라. 태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3단계 단체 사격. 마지막 종목이었어요. 각 팀이 신발씩 싸서 총점을 계산하는 방식이었죠. 남군팀이 먼저 사격했습니다. 탕. 실력 있는 사수들이었어요. 결과 신발 중 38발 명중. 좋은 점수야. 태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여군팀 차례. 서연이 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긴장하지 마. 어제 연습한 대로만 해. 사실 서연은 어젯밤 여군들과 비밀 훈련을 했었어요. 사격 자세를 교정하고 호흡법을 가르쳤죠. 자신감을 가져. 여러분은 할 수 있어.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탕, 지은의 첫발, 명중, 탕, 수진의 차례, 역시 명중, 한 발 한 발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서연. 그녀는 10발을 연속으로 쐈습니다. 탕탕탕탕탕. 마치 기관총 같은 속도였어요. 하지만 정확도는 완벽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발 중 47발 명중. 훈련장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우와, 여군팀이 이겼다. 믿을 수 없어. 여군들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태준이 비틀거리며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사단장님, 어떻게? 서연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여성이 약하다고요? 여성이 못한다고요? 서연이 군장을 벗었습니다. 쿵 하고 무거운 소리가 났어요. 저는 25년 전 이곳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그때도 똑같은 말을 들었죠. 여자는 안 된다고. 서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여군들을 가리켰어요. 이 여군들을 보세요. 단 이틀 만에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특별해서? 아닙니다. 서연이 태준을 똑바로 봤어요. 기회를 주고 믿어줬기 때문입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정민호 소령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원합니다. 그녀가 모든 장병을 둘러봤어요. 오늘부터 이 부대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군도 똑같은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똑같은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여군들의 눈이 빛났어요. 희망이 생긴 거죠. 서연이 훈련장 한쪽을 바라봤어요. 오래된 나무가 서 있었죠. 25년 전 그 나무 아래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자는 안 돼. 포기해. 너 때문에 우리 부대가 약해져.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서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소장이었고 사단장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후배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지은이 다가왔어요. 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요? 저도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여자라서 안 된다고 생각했죠.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서연이 지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연하죠. 당신은 훌륭한 군인이에요. 수진도 다가왔습니다. 사단장님, 25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더 심했어요. 그때는 여군이 정말 적었으니까. 어떻게 견디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믿었죠.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이나마 바뀌었네요. 태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사단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여군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야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수행 소령에게 눈짓했습니다. 연대장 한태준 대령, 직무 정지입니다. 네. 성차별, 인권 침해, 부당한 명령. 군사법원에 넘기겠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사단장님, 제발. 기회는 충분히 드렸습니다. 3일 동안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정민호 소령이 나섰습니다. 사단장님,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방관했으니까요. 서연이 정민호를 봤어요. 소령님은 그래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죠? 네, 하지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행동하세요. 임시 연대장을 맡으시죠. 정민호가 놀랐어요. 제가요? 네. 이 부대를 바꿀 기회입니다. 훈련이 끝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여군들을 둘러쌌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쏴요? 전술도 정말 멋졌어요. 처음으로 여군들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서연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들었어요. 오늘은 시작입니다. 모두가 그녀를 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는 달라질 겁니다.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을 겁니다. 그게 진정한 군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여군들이, 그 다음은 몇몇 남군들이, 마침내 모든 병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이 걸어나가려고 할 때 한 늙은 부사관이 다가왔어요. 사단장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딸이 있어요. 군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 부사관의 눈이 붉어졌어요. 이제는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야죠. 딸이든 아들이든 능력 있으면 군인이 될 수 있어야죠. 해가 높이 떴어요.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훈련장을 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여군들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죠. 이제 시작이야. 서연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첫걸음은 뗐어. 그녀의 군복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별 2개가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건 희망이었죠. 변화의 희망, 평등의 희망, 그리고 모든 군인이 존중받는 미래의 희망. 3주가 지났습니다. 군사법원 법정에서 태주는 민간인 복장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대령이 아니었죠. 수척해진 얼굴과 풀이 죽은 어깨가 그의 몰락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군복무 부적격 판정, 전역 처분, 연금 40% 삭감, 5년간 공공기관 취업 제한, 30년 군 경력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태준의 뒷모습은 초라했어요. 카메라 플래시를 피해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사라졌죠. 다음 날 서연은 다시 연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복 차림이었어요. 어깨에 별 2개가 햇빛에 반짝였죠. 회의실에는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스크린에 새로운 정책을 띄웠어요. 여군 편의시설 즉시 개선, 모든 인사평가에서 성별 기준 완전 삭제, 성차별 신고 시스템 투명화, 여군 전투병과 보직 확대, 성평등 교육월 1회 의무 실시. 정민호가 보고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이라고요. 여군 숙소 난방이 수리되고 휴게실이 신설되고 체력 단련실 장비가 보강되었어요. 훈련장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군과 남군이 함께 전술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차별은 없었죠. 3주 전 눈물 흘리던 여군 중사가 이제는 당당하게 신병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남군 신병들이 그녀의 지시를 따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사격장에서는 지은이 완벽한 자세로 사격 중이었습니다. 10발 중 9발 명중. 이제 그녀는 일병이 되어 있었어요. 저녁 서연은 부대 앞 한식당에서 영숙을 만났습니다. 사관학교 선배이자 유일한 친구였죠. 영숙이 따뜻한 된장찌개를 내오며 물었어요. 25년 전 생각나? 서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25년 전 젊은 소위 시절, 남성 선배 장교에게 무시당하던 기억. 여자가 무슨 전투병과야? 라는 말에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던 날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훈련했고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했죠. 손에 굳은 살이 박일 때까지 사격 연습을 하고 쓰러질 때까지 40kg 군장을 메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서연은 최고가 되었어요. 하지만 편견은 여전했죠. 내가 특별한 거야 라는 말이 가장 싫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대 정문. 여군 헌병이 당당하게 근무서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일주일 후 국방부 브리핑룸.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성평등 정책을 정군에 확대한다고요. 최서연 소장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모든 부대에 성차별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여군 전투병과 고직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요. 기자들 앞에 선 서연. 162cm의 작은 키지만 당당한 자세였어요. 계급장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계급장을 만듭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의 사무실에는 편지 더미가 쌓였어요. 전국 각지의 여군들이 보낸 감사 편지였죠. 사단장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 딸도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더 이상 차별 없이 동등하게. 한 여군 이등병이 힘차게 달리며 다짐했어요. 나도 최서연 사단장님처럼.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 검은색 승용차에 오르며 운전병에게 말했죠. 다음 부대로 갑시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국군은 성평등 정책을 전면 시행했습니다. 여군의 전투병과 진출이 3배 증가했고 성차별 신고율은 80% 감소했어요. 최서연 소장은 2년 후 중장으로 진급, 육군 최초 여성 군단장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성별, 키, 외모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능력과 용기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감상하셨는지요?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